나만의 계산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 계산기의 컨셉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계산기에 있는 기능 및 그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을 대략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계산기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와 시연을 해드리고, 그 후에 Q&A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계산기의 컨셉을 말씀드리면, 제 계산기에는 이 학생을 위한 계산기라는 컨셉을 잡고 그 기능들을 탑재했습니다. 먼저 계산기의 상단에 보시면 이런 시간 및 날짜 표시 기능이 있습니다. 시간 같은 경우는 초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고, 날씨 같은 경우는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학교 정보 표시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환율 계산 기능은 말 그대로 각종 단위와 환율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계산기를 딱 처음 켜게 되면 이 화면을 마주치시는데요.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린 요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1초 단위로 시간을 표시하고, 이 시간 같은 경우는 데이트 타임 모듈을 사용해서 현재 시간을 불러온 후 그 큐 타이머를 이용해 1초마다 함수를 호출해서 디스플레이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바로 옆을 보시면 날씨가 표시되게 되는데, 이 날씨 같은 경우는 현재 날씨가 실내에서는 잘 안 보일 때가 많죠. 또 여름에는 밖에 기온을 보고서 이 야외 활동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 현재 날씨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상태창에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날씨를 업데이트하는 로직 같은 경우는 아래에 있는 순서도처럼 작동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날씨 같은 경우는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현재 위치를 설정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위치 같은 경우는 config parser 모듈을 사용을 해서 계산기를 껐다 키더라도 저 파일에 이 기상청에서 사용하는 좌표 형태로 현재 위치를 저장을 해서 껐다 켜도 날씨 정보를 다시 불러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코드를 설명을 안 하는 이유는 코드가 좀 많이 길어서 이걸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전부 다 주무실 것 같아서 설명 못 드릴 것 같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또 홈화면으로 돌아오면 계산기가 있는데, 이 계산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과 삼각함수 연산, 또 제곱근, 제곱수 같은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요. 예시로 사용을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원래 파이썬으로 그 계산기를 만들게 되면은 저렇게 연산 기호가 이상하게 보이게 되는데, 그거를 그 리플레이스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실제 우리가 연산할 때 쓰는 그런 기호들로 표시를 해서 사용성이 좋게 했고요. 또 연산 기호들을 후입력 우선으로 해서 여러 연산 기호를 입력을 했을 때 입력이 안 되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사용성 개선에 초점을 맞췄고요. 자, 계산기의 홈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위에 학교 정보가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학교 정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급식 정보와 시간표 그리고 학사 일정을 표시하게 되는데, 이 현재 학교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설정에서 학급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학교 이름을 검색을 하면은 그 학교에 있는 학년, 학급명, 이게 저렇게 테이블로 쫙 뜨게 되는데, 거기서 고르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또 config parser 모듈을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config 파일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기를 껐다 켜도 또 다시 학교 정보를 불러올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러면 계산기를 처음 켰을 때는 날씨 정보나 학급 정보를 못 불러오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처음 켰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학교 정보 같은 경우는 설정을 할 때까지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고, 날씨 정보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접속한 PC의 IP 주소에 있는 좌표를 기반으로 그 기상청의 서버에 요청을 해서 날씨를 받아오게 됩니다. 설정 후에 정상 사용이 가능해지고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 도구 상자가 있는데 이 도구 상자에는 기본적으로 환율 계산기와 단위 계산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환율 계산기 같은 경우는 네이버 증권에서 조회 가능한 모든 국가를 지원을 하고 아래에 있는 세로 고침을 누르면 네이버에서 크롤링을 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코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설명하기엔 너무 기니까 요약을 하자면 리퀘스트 모드를 사용해서 저 네이버닷컴에 있는 HTML 데이터를 받아오고 뷰티풀 스포 모듈로 거기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리스트 형태로 저장한 후 테이블 위젯에 아까처럼 뿌려주게 됩니다. 또 옆에 있는 단위 계산기 같은 경우는 다양한 단위를 길이, 넓이, 무게, 부피, 온도 같은 다양한 단위 계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 이 계산기를 사용함으로써 저는 시간 절약 및 생산성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능들은 사실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제가 자주 쓰는 기능들인데 이걸 이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듦으로써 제가 조금씩이나마 이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Q&A 갖기 전에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계산기를 처음 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먼저 학교 정보를 설정해 보면 선생님 학교 하나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자, 평택 마이스터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띄어쓰기가 들어가서 습니다. 자, 평택 마이스터고등학교 여기서 자동화 설비과 3학년 1반을 고르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오늘의 시간표가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급식 정보가 안 뜨냐 라고 물으실 수가 있는데 이 급식 정보 같은 경우는 영양사 선생님이 나이스 서버에 올려주시지 않은 관계로 표시가 되지 않는 점, 표시가 되어 있는 다른 학교로 조회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급식이랑 시간표랑 그리고 오늘 학사 일정, 소고방 훈련이 있네요. 이렇게 다 조회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도구 상자 보시게 되면은 뭐 원화를 뭐 얼마를 뭐 이렇게 달러로 바꾸거나 혹은 미국 달러 얼마를 원화로 바꾸거나 이런 게 가능하고요. 다양한 단위 계산을 지원을 하고 또 이렇게 세로 고침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위 계산 같은 경우는 여러 단위를 지원을 하고 반대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단위가 지원이 된다는 점. 자, 계산기 같은 경우는 뭐 몇 제곱 이런 거 다 지원을 하고요. 뭐 제곱근 이런 것도 다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함수 같은 것도 사인 60도는 뭐 0.86 이런 거, 사인 90은 1 다 지원을 하고 이건 시간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이거 지금 보시면은 현재 IP 기반으로 지금 주소가 조회가 됐는데 여기서 평택시 비전동 입력하게 되면 날씨 같은 경우는 좀 받아오는데 시간이 걸려서요. 이 마우스 커서 뱅글뱅글 도는 거 같은 것도 이제 제가 의도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면 심심할 때도 그냥 그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우,